안녕하세요. 혹시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혼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오늘 저희 얘기가 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공유해주신 학습 자료인데요.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거기에 나온 문제 하나를 오늘 좀 같이 파보려고 합니다. 네, 혼자 하다 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거요. 맞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션이 뭐냐면요. 1옴, 2옴, 3옴짜리 저항. 딱 요 세 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조합하면 전체 합성 저항 값을 정확히 2.2옴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겁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목표값이 주어졌죠. 2.2옴. 네. 저항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직렬로 붙이느냐, 병렬로 붙이느냐, 아니면 이걸 섞느냐에 따라 완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 방법별 계산법, 이걸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저항조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문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블로그에 나온 문제죠? 우리 손에는 1옴, 2옴, 3옴 딱 3개의 저항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목표는 얘네들을 잘 써서 2.2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4가지 방법을 예시로 줬어요. 첫째는 3개 다 직렬, 그냥 쭉 이어서. 네, 한 줄로요. 둘째는 3개 다 병렬, 나란히 옆으로 붙이는 거죠. 그렇죠. 셋째가 좀 복잡한데 2옴이랑 3옴을 먼저 병렬로 묶고 그 덩어리에 1옴을 직렬로. 마지막 넷째는 이번엔 1옴이랑 2옴을 병렬로 묶고 거기에 3옴을 직렬로. 네,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주어졌죠. 이 중에 답이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문제를 딱 보면 뭐부터 해야 하나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문제는 결국 저항 연결의 기본 원리 딱 2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기본 원리요. 네, 바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 이 2가지 경우의 합성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만 알면 차근차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부터 한번 다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보죠. 이게 제일 쉬워요. 저항들을 그냥 한 줄로 쭉 기차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를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외길이네요. 그렇죠. 이럴 때 전체 저항,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요. 그냥 각 저항값을 다 더하면 끝입니다. 그냥 더하기. 네, R total equal R1 플러스 R2 플러스 3 이런 식이죠. 그럼 문제 보기 1번. 1옴, 2옴, 3옴을 다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옴? 맞습니다. 6옴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2옴이잖아요. 네, 6옴은 너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은 답이 아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직렬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럼 병렬은요? 이게 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네, 병렬 연결은 직렬보다는 계산이 아주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리만 알면 괜찮습니다. 병렬은 저항대를 나란히 여러 갈래 길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거군요. 네, 전류가 들어와서 여러 저항으로 나뉘어 흘렀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죠. 이때 전체 합성 저항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써서 계산합니다. 역수요. 그 분수 뒤집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전체 합성 저항값의 역수가 각 저항값의 역수들을 다 더한 거랑 같다는 원리예요. 공식으로 쓰면 R total equal 1R1 플러스 1R2 플러스 1R3 이렇게 됩니다. 아하,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럼 이걸로 보기 2번 1옴, 2옴, 3옴 세 개를 전부 병렬로 연결했다고 치고 계산해 볼까요? 공식에 넣으면 1R total equal 1 by 1 플러스 1 by 2 플러스 1 by 3 이렇게 되죠. 네, 분수 덧셈이네요. 통분해야겠군요. 그렇죠. 분모를 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1, 2, 3이니까 6으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6으로 통분하면 1 by 1은 6분의 6, 1 by 2는 3분의 3, 1 by 3는 2분의 2. 그럼 1R total equal 6 over 6 plus 3 over 6 plus 2 over 6 equal 11 over 6이 됩니다. 11분의 6. 그럼 이게 답인가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게 함정일 수 있어요. 11 over 6는 우리가 구하려는 합성 저항 R total이 아니라 R total의 역수값이라는 거죠. 맞다. 1R 토럴이었죠. 네. 그래서 최종답 R total을 구하려면 이 11 over 6를 다시 한번 뒤집어줘야 해요. 역수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럼 11분의 6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R total equal 11 6 ohm입니다.
이걸 소수로 계산하면 대략 0.545, 한 0.55옴 정도 돼요. 0.5옴. 이것도 2.2옴이랑은 거리가 머네요.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보기 2번도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병렬 계산할 때는 마지막에 꼭 뒤집어주는 거, 역수 취하는 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역수합 구해놓고 아, 다 했다 하고 그걸 답으로 쓰는 경우. 저도 그럴 뻔했어요. 네, 반드시 마지막에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서 원래 저항값으로 돌려넣어야 합니다. 이거 진짜 별표 5개짜리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별 5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보기 3번하고 4번뿐이네요. 얘네들은 직렬하고 병렬을 섞어 쓰는 혼합 연결 방식인데요. 그렇죠. 전부 직렬도 아니었고 전부 병렬도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 둘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보기 3번부터 한번 볼까요? 2옴과 3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그 결과에 1옴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다.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계산해보죠. 이런 혼합회로 계산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병렬 부분이랑 직렬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보기 3번 설명대로 한번 가봅시다. 1단계, 병렬 부분 먼저 계산. 2옴하고 3옴을 먼저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이 병렬로 묶인 부분만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걸 R 패러럴이라고 해볼게요. 네, 알패러럴. 병렬 공식 쓰면 R 패러럴 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죠. 아까 했던 거네요. 통분하면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는 5분의 6? 그렇죠. R 패러럴 분의 1은 5분의 6. 그럼 R 패러럴은 얼마일까요? 또 역수? 5분의 6옴? 맞습니다. 5분의 6옴. 소수로 하면 이게 딱 1.2옴이에요. 오, 1.2옴? 네. 그러니까 2옴하고 3옴을 병렬로 묶으면 그 덩어리가 마치 1.2옴짜리 저항 하나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느낌. 네. 등가 저항이라고 하죠. 자, 이제 2단계. 남은 것과 직렬 계산. 우리가 방금 2옴, 3옴 병렬 묶어서 1.2옴짜리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문제 설명에 따르면 이 1.2옴 덩어리랑 남아있는 1옴 저항을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직렬로 접속한다. 그렇죠.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직렬은 그냥 더하면 됐죠. 맞아요. 제일 쉬운 거. 그럼 최종 전체 합성 저항 R 토탈은? 그 1.2옴 덩어리랑 1옴을 더하면 되니까 1.2 플러스 1은 2.2옴. 네, 나왔습니다. 와, 진짜 나왔네요. 2.2옴. 딱 맞아요. 네, 정확히 2.2옴이 되죠.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2옴, 3옴 병렬로 묶어서 1.2옴 만들고 그거랑 1옴을 직렬로 붙이니까 딱 2.2옴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이 3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었네요. 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면 혼합회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병렬 부분 계산하고 그다음 직렬 부분 계산하고 이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보기 4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좋은 자세입니다. 확인해 봐야죠. 보기 4번은 1옴과 2옴을 병렬로 연결하고 그 결과에 3옴을 직렬로 연결한다. 순서가 좀 다르네요. 네, 이번엔 1옴과 2옴을 먼저 병렬로 묶는 거죠. 자, 1단계 병렬 계산. 이 부분의 합성 조항을 RP12라고 해볼게요. 그럼 1RP12는 11 플러스 12. 1, 1은 2이니까 2 플러스 2는 3. 그렇죠. 그럼 RP12는 얼마죠? 또 역수 2분의 3옴. 맞습니다. 2분의 3옴. 소수로 하면 이게 약 0.675옴 정도 돼요. 0.675옴. 네. 자, 2단계. 이 2분의 3옴, 약 0.675옴 덩어리에다가 뭘 직렬로 연결하죠? 3옴을 직렬로. 그렇죠. 그럼 전체 저항은 R 토탈은 RP12 플러스 3옴 이꼴 23옴 플러스 3옴. 3옴은 93옴이니까 23 플러스 93은 113옴. 네, 맞아요. 113옴. 소수로 계산하면 대략 3.675옴 정도 나오네요. 아, 3.675옴. 이것도 2.2옴은 아니네요. 네, 아니죠. 이야, 그러니까 어떤 저항 두 개를 먼저 병렬로 묶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두 개 병렬, 하나 직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두 개를 병렬로 묶고 어떤 하나를 직렬로 붙이느냐 그 구체적인 연결 구조가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혼합 회로 문제를 풀 때는 회로도를 잘 보거나 설명을 잘 읽고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특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는 단순 직렬, 단순 병렬보다는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회로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자주 나와요. 아, 정말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직렬 계산 능력과 병렬 계산 능력을 한 문제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전기 설비들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실무랑도 관련이 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합격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에 자주 나온다니까 더더욱 확실하게 알아둬야겠네요. 이게 처음엔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몇 번만 직접 손으로 풀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배운 이 지식,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라는 그 목표에 어떻게 딱 적용할 수 있을지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문제, 1옴, 2옴, 3옴 저항 3개로 2.2옴 만들기. 출처는 네버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였죠. 예. 정답을 찾는 핵심 계산 과정. 1. 먼저 병렬. 2옴과 3옴을 병렬로 묶는다. 계산은 역수로. 1,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1, 5분의 6은 6분의 5, 이꼴 1.2옴. 여기서 마지막 역수 잊지 마세요. 2. 그 다음 직렬. 위에서 구한 1.2옴 덩어리랑 나머지 1옴을 직렬로 붙인다. 직렬은 그냥 더하기. 1.2옴 플러스 1옴은 2.2옴. 끝. 그래서 정답 연결 방법은 2옴과 3옴을 병렬로 연결하고 그 덩어리 전체와 1옴을 직렬로 연결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죠. 보기 3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요. 첫째, 직렬 저항은 그냥 더한다. R 토탈 이꼴 시그마 RI. 둘째, 병렬 저항은 역수의 합의 역수다. 1R 토탈은 시그마 1RI. 이 기본 두 개. 네, 기본 공식. 그리고 이걸 혼합회로에 적용할 때는 단계를 나눠서 계산 순서를 지키는 거. 병렬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직렬 부분을 계산하는 식으로요. 이 원리만 제대로 딱 잡고 계시면 저항 조합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꾸준한 연습이 중요해요.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문제 덕분에 저항의 직렬, 병렬, 혼합 연결 계산을 아주 그냥 제대로 파본 것 같습니다. 역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풀어보고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네,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희 얘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그냥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1옴, 2옴, 3옴 저항으로 목표값 2.2옴을 만드는 연결 방법을 찾았잖아요. 2옴, 3옴 플러스 1옴 직렬. 그런데 만약에요, 이 2.2옴짜리 회로 양 끝에다가 딱 전압을 걸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1V 정도. 네, 11V 전압을 건다. 그러면 이 회로를 이루고 있는 그 원래 저항들 있죠. 1옴짜리, 2옴짜리, 3옴짜리. 얘네들 각각에는 전류가 얼마씩 흐를까요? 그리고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 즉 파워는 또 얼마일까요? 아, 전체 저항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전력이 쓰이는지?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계산했던 6옴 전부 직렬이나 약 0.5옴 전부 병렬 회로에 똑같이 11V를 걸었다면 그때 각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이 2.2옴 정답 회로일 때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전체 저항값만 맞추는 걸 넘어서 회로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분배되고 소모되는지, 즉 전력 소모 관점에서 보면 어떤 연결이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어떤 부품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전기 이론을 훨씬 더 깊고 또 실용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그냥 합성저항 계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보는 거. 네, 연결된 생각이죠. 각 저항이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시면 정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합격에 정말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